여러분, 머리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나이보다 10살 더 들어 보일 수도 있고 10살 더 어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액세서리까지 신경 써서 외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옷은 젊어 보이려고 애써 골랐는데 정작 머리 모양이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60세 이후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10살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최악의 헤어스타일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품격 있고 세련돼 보여서 10살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헤어스타일 5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머릿결을 가꿀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10살 더 어려 보이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시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헤어스타일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묶는 습관입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계속 묶는 습관은 생각보다 머리 건강과 인상에 좋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단단히 묶으면 모근이 계속 당겨져 견인성 탈모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몇 년 지나면 이마 라인이 뒤로 밀리거나 관자놀이 부분이 비어 보이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또 늘 같은 위치에 묶다 보면 머리카락이 눌려 자국이 생기고 얼굴이 길고 늘어진 느낌을 주기도 해요.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인상 전체를 크게 바꿉니다. 사실 머리를 묶는 건 시원해 보이려는 선택인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이를 더 강조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뽀글이 파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머니 파마라고 불리는 작은 뽀글이 파마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손질도 편해 보여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이 스타일이야말로 나이를 훨씬 더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첫째, 작은 컬이 얼굴선을 따라 촘촘하게 잡히다 보니 부드럽게 감싸주는 대신 주름과 기미를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컬 사이사이로 부각돼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죠. 둘째, 뽀글이 파마는 정수리에는 볼륨이 생기지만 옆머리는 납작해져서 얼굴형이 삼각형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고 무겁고 답답한 인상을 줍니다. 셋째, 촘촘한 컬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면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처음엔 괜찮아도 몇 주 지나면 군데군데 뻗치고 엉켜 손질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 머리를 또 묶거나 모자로 가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지는데 이런 머리에 강한 뽀글 파마를 반복하면 머릿결이 더 손상되고 끊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젊어 보이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머리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진한 염색과 정수리 뿌리 방치입니다. 흰머리가 보이면 그냥 제일 진한 검정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시간이 없어서 뿌리가 자라나도 몇 달씩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습관이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먼저 지나치게 진한 검정 염색은 얼굴과 머리카락의 대비를 심하게 만들어 피부가 창백해 보이고 주름과 잡티가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와 잡티가 늘어나는데 검은 머리가 그 차이를 더 강조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뿌리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수리에서 하얗게 자란 머리카락이 드러나면 아무리 차림을 신경 써도 지저분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특히 정수리는 다른 사람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즉, 색이 너무 진해도 문제, 뿌리를 방치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택하고 뿌리 염색은 제때 관리하는 것. 전체 염색이 부담된다면 뿌리 염색만 꾸준히 해도 훨씬 깔끔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급할 땐 새치 커버 스틱이나 파우더를 활용하면 외출 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인상을 크게 바꿔줍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가르마와 긴 생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십 년 동안 같은 가르마만 유지하고 계신가요? 또 늘 긴 생머리만 고수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편리해 보여도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첫째, 늘 같은 가르마는 모발이 눌려 볼륨이 죽고 그 자리에 햇빛이 집중돼 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두피 색이 변해 가르마 라인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긴 생머리는 나이 들수록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더 축 처지게 보이게 합니다. 볼륨이 없으니 얼굴이 길어 보이고 숱이 적어 보이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활기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큰 문제죠. 머리는 얼굴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만큼 가르마 방향을 가끔 바꿔주고 긴 머리는 가볍게 층을 내주거나 컬을 넣어주면 훨씬 산뜻하고 젊어 보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거운 앞머리와 칼단발입니다. 이마 주름이나 탈모를 가리려고 앞머리를 많이 내리거나 어려 보이고 싶어서 칼단발을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두 스타일 역시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앞머리는 얼굴을 답답하게 가려 눈가와 주름을 더 강조하고 관리가 조금만 늦어도 금세 지저분해 보여 인상을 무겁게 만듭니다. 칼단발은 턱선에서 또 끊기듯 떨어져 얼굴선을 날카롭게 드러내는데 나이 들어 얼굴살이 처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단점만 부각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자연스러움이 부족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앞머리는 가볍게 흩어지듯 연출하고 단발도 완전히 일자보다는 부드럽게 층을 내어 얼굴선을 감싸 주면 훨씬 세련돼 보이고 관리도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줄 5가지 헤어 스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묶지 않아도 시원한 픽시컷과 짧은 레이어드 쇼컷입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서 머리를 자꾸 묶게 되시나요? 이런 분들께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스타일이 바로 픽시컷이나 짧은 레이어드 쇼컷이에요. 픽시컷은 귀와 목선을 시원하게 드러내는 짧은 스타일인데요. 단순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얼굴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도록 디자인하기 때문에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경쾌해 보여요. 또 관리가 정말 편해서 아침마다 드라이로 볼륨만 살짝 넣어주셔도 깔끔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아도 시원하고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짧은 레이어드 쇼컷도 좋은 선택이에요. 머리를 한 층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층을 주어서 위는 볼륨감 있게 아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숱이 적더라도 훨씬 풍성해 보이고 얼굴 라인도 갸름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스타일들은 머리가 얇아져서 묶으면 자꾸 빠져나오거나 정수리 볼륨이 죽어서 고민이신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머리 자체가 짧다 보니 여름에도 덥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면서도 활력이 느껴지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짧게 하면 혹시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오히려 반대예요. 깔끔하게 정리된 짧은 스타일이 세련되고 당당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아, 저분 참 멋지게 자기 관리하신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머리를 묶지 않아도 시원하고 손질은 쉬우면서도 또한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스타일, 바로 픽시컷과 짧은 레이어드 쇼컷입니다.
혹시 올여름 한번 용기 내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뽀글이 파마 대신 부드러운 시컬펌과 빌드펌입니다.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손질도 편해서 뽀글이 파마를 고집해 오신 분이시라면 부드러운 시컬펌과 빌드펌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시컬펌은 머리끝이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얼굴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턱선이나 광대 라인을 가볍게 커버해주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 손질도 간단해서 드라이어로 가볍게 말리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빌드펌은 층이 있는 머리에 자연스럽게 컬을 넣는 스타일인데요. 정수리에는 볼륨을 살려주고 옆머리는 풍성하게 흘러내려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적거나 얼굴이 길어 보여서 고민이신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립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인상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활기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뽀글이 파마 대신 부드러운 컬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환해지고 또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부톤 살려주는 브라운 톤 염색과 뿌리 리터치입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쓰이시죠?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진한 검정색으로 염색해버리거나 그러다 지쳐서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염색에서도 핵심은 자연스러움과 균형이에요. 피부톤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 염색을 선택하면 얼굴이 한결 환해지고 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초콜릿 브라운이나 카라멜 브라운 같은 색상은 피부를 화사하게 살려주고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다크 브라운이나 흑갈색도 좋아요. 그리고 뿌리 관리도 중요한데요. 보통 4주 간격으로 리터치를 해주시면 늘 깔끔하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만 챙겨도 충분히 젊고 단정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단순히 흰머리를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색상과 뿌리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나이보다 훨씬 더 환하고 활기 있게 보이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늘 같은 가르마 대신 7대3 변형 가르마와 사이드 스윕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십 년째 똑같은 가르마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가장 쉽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르마를 살짝 바꿔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늘 가운데 가르마만 타셨다면 이번엔 7대3 가르마로 바꿔보세요. 정수리 볼륨이 훨씬 살아나고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뭔가 달라 보이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사이드 스윕 스타일이에요. 한쪽으로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겨서 이마를 살짝 가려주면 주름도 은은하게 커버되고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형이 길거나 이마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이 스타일들의 장점은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지 않아도 가르마만 바꿔도 인상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변화이면서도 동안 효과와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죠. 늘 같은 가르마가 지겨우셨다면 오늘 거울 앞에서 7대3 가르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변신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거운 앞머리 대신 시스루 뱅과 레이어드 단발입니다. 여러분, 이마와 탈모를 감추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앞머리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시스루 뱅이에요. 앞머리를 너무 무겁게 덮지 않고 살짝 비치도록 가볍게 잘라내면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이마주름은 은은하게 가려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볍게 흘러내리는 머리결 덕분에 동안 효과까지 생깁니다. 또 앞머리만 바꾸는 게 아쉽다면 레이어드 단발도 함께 추천드려요. 무겁게 일자로 자른 칼단발은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 레이어드를 넣으면 머리가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얼굴선이 부드러워집니다. 뒷머리는 가볍게, 옆머리는 얼굴을 살짝 감싸주니까 인상이 한결 밝고 생기 있어 보여요. 즉, 무겁게 가리는 앞머리와 칼단발은 오히려 역효과지만 시스루 뱅과 레이어드 단발은 얼굴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작은 스타일링으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거울 앞에서 앞머리를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 더 젊고 환한 나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머릿결을 가꾸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 관리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사실은 나이를 먹죠. 젊을 땐 반짝이던 머리카락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가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되돌리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먹는 것을 챙기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전부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가 금방 푸석푸석해지고 잘 빠집니다. 화장품이나 샴푸보다 먼저 밥상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검은 콩, 두부, 달걀, 흰자, 생선 같은 음식이 머리 힘을 길러주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듬뿍 줍니다.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기름이 머리에 참 좋대요. 등 푸른 생선 같은 걸 자주 먹으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머리도 결국 몸의 일부잖아요. 피부에 좋은 음식이 머리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밥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머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샴푸 습관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기 전에 빗으로 먼저 가볍게 빗어주는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먼지와 이물질이 먼저 털려나가고 엉킨 머리가 풀리면서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또 두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머리 감는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바로 샴푸를 바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먼저 충분히 적셔주세요. 최소 1분 정도는 물만으로 두피를 씻어내야 먼지와 기름기가 먼저 빠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샴푸가 훨씬 적게 들어가고 거품도 잘 나요. 그 다음 샴푸를 할 때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서 오히려 탈모를 부를 수 있습니다. 꼭 손가락 끝에 있는 살, 즉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카락 뿌리도 더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리트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자마자 바로 헹궈버리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트리트먼트를 바른 뒤에는 수건으로 머리를 가볍게 감싸서 3분 정도만 두세요. 따뜻한 열기로 영양이 모발 안쪽까지 스며들거든요. 마지막으로 헹굴 때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기름기를 다 빼앗아가서 오히려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 말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머릿결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수건으로 대충 털고 드라이기로 뜨겁게 확 말려버리시는데 이게 오히려 머리를 더 상하게 만듭니다. 먼저 머리를 감은 뒤에는 수건으로 세게 비비지 마세요. 모발은 젖어 있을 때가 가장 약해서 쉽게 끊어지거든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톡톡 눌러 닦듯이 빼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드라이기를 쓸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하세요. 뜨거운 열이 계속 닿으면
머리카락 겉을 덮고 있는 큐티클이 벌어져서 금방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드라이기의 방향이에요.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즉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으로 쏘면 큐티클이 가지런히 눕기 때문에 머리가 훨씬 매끈하고 윤기 있어 보여요. 반대로 여기저기 막 흔들면서 말리면 머리가 부스스해지고 손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그냥 멈추지 마시고 80% 정도 말린 뒤 마지막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두피 열도 식혀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머리 말린 후 에센스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 말린 다음에 에센스를 살짝만 써줘도 머릿결이 훨씬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미용실에서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 조금씩만 챙겨주면 머리가 훨씬 차분하고 윤기 있어 보여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손바닥에 콩알만큼 덜어주세요. 많이 쓰면 오히려 떡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작은 양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머리끝부터 가볍게 쓸어주듯 발라주세요. 머리끝은 제일 먼저 상하고 갈라지기 쉬운 부분이라 영양을 꼭 챙겨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 남은 양으로는 머리 중간 부분을 살짝 정리해 주시면 돼요. 두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빗듯이 쓸어내리면서 전체를 정리하면 머리카락이 훨씬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집에서 스타일링을 쉽게 해주는 도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머리가 부스스해서 괜히 자신 없어 보일 때요. 이럴 때 매번 미용실에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집에 이 3가지 도구를 구비해 두는 거예요. 첫째는 쿠션 브러쉬예요. 그냥 빗이랑은 달라요. 머리를 빗으면서 두피를 톡톡 눌러주니까 두피 마사지도 되고 아침에 머리를 정리할 때도 훨씬 깔끔해져요. 특히 머리가 엉켜서 빠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둘째는 세라믹 고데기입니다. 나 고데기 써본 적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끝에 살짝만 시커를 넣어주면 얼굴이 훨씬 부드럽고 어려 보입니다. 또 가끔 정수리 쪽 머리가 삐죽 설 때도 고데기 한번 쓰면 금방 정리가 돼요. 셋째는 볼륨 브러쉬 드라이기예요. 이건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드라이기랑 브러쉬가 합쳐진 거라 머리를 말리면서 동시에 정수리 볼륨도 살릴 수 있거든요. 머리 숱이 줄어 보여서 고민이 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아침에 5분만 써도 미용실 다녀온 듯한 볼륨이 생깁니다. 초기 비용이 좀 들지만 이렇게 3가지만 구비해 놓으시면 집에서 손쉽게 머리를 단정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 머리 참 괜찮네 하고 기분 좋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참, 이런 열기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보호할 수 있는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살 더 들어 보일 수도 있고 10살 더 어려 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운 여름에 즐겨 입게 되는 치마에 대해서 준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노을만세였습니다.